그럼 이제 그런 재즈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그거 궁금해요. 재즈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가? 사실 재즈가 역사가 엄청 오래된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년이 좀 넘었죠. 네네. 오래된 거예요? 100년이라. 조금 오래됐네요. 비하면? 조금. 네, 조금 됐어요. 아마 이 지역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라는 지역 혹시 얘기 안 뉴올리언스. 들어보셨어요?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뉴올리언스 뭐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하죠. 들어봤어요. 그죠? 네. 네, 거기서 탄생됐다고 하기 때문에 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미국 남부의 가장 끝에 있는 루지애나 주에서 가장 큰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네. 네,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문화적으로도 엄청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번갈아가면서 지배를 했대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섞여 있겠네요. 네, 네. 복잡한 문화 그리고 풍습이 엄청 많이 존재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면화 농장과 또 농업이 많이 번성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곳으로 많이 유입됐어요. 흑인들이 그럼 많았겠네요. 네, 흑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입된 정말 많은 인종들이 이렇게 많이 섞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인종이 나오는데 네.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네, 크리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네. 흑과 백의 모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혼혈 인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재즈의 탄생을 좀 이끌게 돼요. 크리올들이. 네, 백인 아버지를 둔 크리올들이 유럽 음악을 배우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북 전쟁을 끝으로 이제 좀 잔인한 법이 하나 생기는데 네, 사람을 이제 구별할 때 이제 흑과 백으로 피부색으로 나눠서 인종을 구별하는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크리올들은 흑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색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리로 이제 내몰리게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거리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들과 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그러면 유럽 음악이랑 좀 적절히 섞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흥가랑 클럽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이제 내몰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크리올들이 이 재즈라는 음악의 어떤 시초를 이끌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즈의 시작은 좀 약간 가슴 아픈 데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핍박받는 데서부터 네, 시작을 맞아요, 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뉴올리언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홍등가가 발달이 많이 됐겠죠. 네, 거기 이름이 이제 스토리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토리빌. 네, 스토리빌은 뉴올리언스 재즈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소거든요. 당연히 술, 도박, 뭐 매춘 엄청 성행했을 거고. 이 유흥가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뱃사람들, 뭐 군인들 그리고 악사들의 천국. 왜냐면은 일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즐기는 문화들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일자리가 된 거죠. 사실 버스킹도 네, 수시 주변이나 맞아요, 즐긴 맞아요. 사람들 많이 있으면 훨씬 더 또 할 맛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라이브 클럽이나 카페나 이런 곳들도 그렇죠. 네, 즐기는 문화에서 저희가 음악을 많이 연주하게 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또 많이 들어보셨을 어떤 장르인데요. 블루스 혹시 들어보신 적 블루스. 있을까요? 블루스. 춤출 때 듣는 그렇죠. 노래.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 들어서 좀 춤으로 바뀌긴 했는데, 네. 네, 좀 장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블루스도 그 슬픈 흑인 음악이라고 네, 표현하는. 블루라는 말 자체가 이제 파란도 있지만 우울. 좀 우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스라는 음악이 좀 슬픈 어떤 그런 어원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흑인들의 노동요가 시초가 됐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나라의 그 우리 한국의 민요 같은 거 보면은 일하실 때 왜 이렇게 선창 내가 먼저 부르면 뒤에서 뭐 네. 태진아 칭칭 하면 또 매기고 받는 네, 형식으로. 매기고 받는 형식. 네. 네. 그것도 블루스에서 나오거든요. 그 형식들이. 아. 네, 그러니까 흑인 노동요에서 일을 하면서 나왔던 콜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네, 그 형식이 블루스에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요를 부르면 민요가 되고 이제 흑인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노동요를 부르면 블루스가 네. 됐네요. 그리고 가스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스펠. 다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약간 의상이 가스펠 느낌 나지 않나요? 잠옷이 맞아. 잠옷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누가 이런 옷을 입고 삽니까? 가스펠은 네. 이제 교회 음악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네네네. 그런 용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흑인들이 노래하고 즐길 수 있었던 유일한 학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에서 음악을 많이 했었어요. 아프리카 리듬이 반영된 약간 그들만의 찬송가, 네, 그거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흑인 연가가 만들어지는데 영어로는 이제 스피리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즈뿐 아니라 블루스의 리듬을 더하는 그 리듬 앤 블루스 아시죠? 리듬 앤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라는 네, 형식이 있는데 그 음악이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네. 백인들이 가는 교회랑 흑인들이 가는 교회가 달라요. 음악의 분위기가 네, 맞아요. 백인들은 엄청 예쁘고 아름답게 쫙 하고 성스럽게 쫙 느낌이 나고 흑인들 가면 모두 박수 하면서 막 엄청 이 맞아요. 흥이 확 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정박의 느낌이 많이 나죠. 사실 백인 분들이 가는 좀 교회 느낌은. 근데 흑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제 주인이라고 하죠. 노예 생활 하니까 주인분들이 백인이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음악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점점점 파생된 것들이 좀 이제 가스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네 번째 박자 1, 2, 3, 4 1, 2, 3, 4 Oh happy day, 오 해피데이, oh happy day 오 해피데이. 오, When 들어봤어. Jesus washed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오 해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오 happy day 뒤에 가죠. 쫙 밀어주네. 아 그러네요. 두 번째랑 네 번째 박에 이제 하는 백비트들을 이제 활용해서 노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이제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재즈의 어떤 형성에 있어서 당연히.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Jesus was. When Jesus was.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 네, 그리고 이제 뉴얼리언즈의 시대라고 합니다. 1910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렉타임이라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왼손 반주가 백비트를 선명하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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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리는 그런 연주법이 있거든요. 피아노 말씀하신 거죠? 네, 피아노로 이제 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제 유럽 음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크리올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파생되어지는 그런 형식인데 근데 렉이라는 말이 일그러지다, 너저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당김음을 사용해서 재즈의 스윙감을 되게 많이 살렸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연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시카고와 뉴욕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시카고, 뉴욕은. 네. 시카고, 뉴욕. 네.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좀 세련된 재즈 스타일인 딕시랜드 재즈가 만들어지거든요. 백인 재즈 밴드인 오리지널 딕시랜드 자스 밴드라는 팀의 곡을 한 곡 들어보실게요. 자스 밴드. 톰과 제리 배경음악에 나올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약간 그런 진짜요? 느낌이죠. 아, 딱 그런 네. 느낌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느낌을 보시면 뉴올리언즈 시대의 재즈는 이런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좀 간지나는데요. 맞죠? 간지나죠. 네.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주되고 있는 어. 그 뉴올리언즈 재즈가 많이 연주됩니다. 그러면 혹시 재즈라는 말이 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맞죠? 네. 뭔가 어, 그냥 너무 지금은 궁금해요. 재즈라는 말이 그냥 아예 하나 단어가 됐잖아요. 기분이 재즈. 어떤 설이 정확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재즈에서 재즈보다 그 전에 썼던 말이 자스라는 말을 자스. 쓰는 게 있거든요. 자스 밴드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뭔가 정확한 어떤 뜻이 아니라 약간 막 흥에 겨워서 막 흥을 더 내자, 좀 흥을 우리 흥 있게 하자, 더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jazz it up 이런 말 썼대요. Jazz it up. jazz it up 이렇게 썼대요. 좀 더 열심히 자 지금 더 신나게 이렇게 했던 jazz it up 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왔다는 설이 좀 힘을 얻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부 흑인들의 약간 성행이나 외설적인 의미의 약간 비속어 자기들만이 썼던 만들었었던 그런 단어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힘을 얻고 있는 설입니다. 그럼 자스에서 왜 재즈가 됐어요? S를 Z로 바꾸면서 조금 이제 돌려서 네, 표현했지 그게 아마 않을까. 외설적인 뜻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은 자스라는 말도 쓰고 재즈라는 말도 다 씁니다. 둘 다 쓴다. 네네네. 자스 밴드라는 단어를 아예 붙여서 활동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인 네. 1920년대 다음 연대로 20년대로 갑니다. 넘어가면은 이 연대가 이제 뉴올리언스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1920년대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밤문화를 상징하는 용어기도 하고 네, 왜냐면은 상류 사회 파티마다 정말 재즈가 완전 울려 퍼졌던 엄청난 흥행을 한 연도가 20년대입니다. 이거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된대요. 같은 시기에 이제 금주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네. 근데 금주법이 나왔는데 어떻게 활발히 이게 더 그러니까요. 성행을 했을까? 숨어서. 그렇죠. 숨어서 했을 때 훨씬 더 발전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그렇죠. 해야죠. 더 하고 맞아, 싶죠.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네. 영화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오. 밀주 맞아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네. 돈을 버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매일 막 파티 벌리고. 네, 맞아요. 매일 파티 벌리고 매일 와인 들고 네. 그저 턱시도 입고 근데 그 시절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을 그러면 이제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겠죠. 오 비슷. 아까 봤잖아. 비슷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 네, 최고의 트럼펫터죠. 트럼펫터. 뉴욕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재즈를 알린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잘하네. 네, 혹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용어가 있어요? 돼지멱이라고 하나요? 아. 돼지며? 이렇게 이제 특별한 가사 없이 즉흥적으로 막 흥얼거리는 창법을 스캣. 그렇죠. 스캣이라고 스캣. 합니다. 네, 스캣 싱잉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엄청 이분이 잘하셨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때문에 새치모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이 큰 놈. 네. 새치모. 입으로 무엇을 네. 그리고 보면은 사진마다 루이 암스트롱 보면 눈 이렇게 크게 뜨고 입을 이렇게 항상 벌리고 웃고 있는 네. 그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네. 루이 암스트롱은 좀 이제 항상 웃는 사진들이 많고 했는데 네. 좀 그거를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백인들의 광대를 자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의 재즈를 알린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비틀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인데 이 헬로 돌리로 바로 1위를 차지하면서 재즈를 확 알렸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분을 빼놓고는 재즈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하지만 이제 이 재즈 에이지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거든요. 그래서 뮤지션들도 이제 구두 닦기,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재즈의 황금기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제 193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30년대. 이때는 이제 스윙 시대, 빅밴드 시대, 재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30년대에 드디어 이제 대공황을 지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주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나이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편안하니까 네. 어떤 음악이 좀 나왔으면 대놓고 좋겠어요. 신나게 맞아요. 그렇죠. 마셔. 신나야죠. 네. 무조건 신나야 돼요. 계속 이제는 들이켜. 막 양지로 대놓고 나오자. 춤춰야 돼요. 이제 막 네.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경쾌하고 밝은 재즈가 스윙 재즈가 이제 유행을 하게 네.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때 나온 30년대 중반에서 40년대 중반까지 나온 재즈가 진짜 대중음악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또 중요한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성기에 앞서 있는 밴드가 이제 재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빅밴드. 밴드 이름이 빅밴드인가요? 네, 빅밴드가 다시 유행을 하는데 빅밴드. 혹시 보셨을까요? 관 파트들이 쫙 모여서 빠밤 빠밤 빠바바바밤 이렇게 하는 모습들. 네. 빅밴드. 네, 그게 빅밴드거든요. 아. 그래서 많아요, 사람이. 10명에서 한 30명 정도까지 아. 연주를 같이 아, 진짜 오케스트라 동시에 해요, 규모네요. 동시에. 오. 그러니까 엄청 웅장하고 멋있고 진짜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음악, 춤출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쉬운 멜로디,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 그래야지 대중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막 동시에 막 이렇게 뿜어내니까 빅밴드는 뉴욕의 화려한 문화와 정말 잘 어울린 거죠. 와. 백인 빅밴드가 이제 또 이끌었던 리더들이 되게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셨던 분들이 진짜 거의 연예인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어요. 네, 그리고 이제 흑인 빅밴드 리더들도 좀 있었겠죠, 네. 당연히. 네, 카운트 베이시라는 캔자스를 대표하는 스윙 빅밴드를 이끌었던 카운트 베이시. 그리고 듀크 엘링턴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클래시컬한 재즈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작곡만 1,500곡 이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 작가셨네. 네, 이분의 곡이 정말 저희들 지금도 너무 연주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곡을 보유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가 활약했던 클럽이 있는데 코튼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각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름을 클럽을 코튼 클럽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지어놓은 그런 클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의 양식을 만들었고 듀크 엘링턴은 복수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거를 듀크 엘링턴이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좀 클래시컬한 어떤 느낌을 좀 가지도록 음. 고급스러운 느낌을 듀크 엘링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즈의 교본을 만들었다, 듀크 엘링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빅밴드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재즈는 즉흥성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있으면 그게 좀 부족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니 이 학생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 너무 지금 훌륭하다, 훌륭해. 똑똑한데? 그렇지. 하하하.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흐름상. 왜냐면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에요. 연주자들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그 아쉬움이 이제 40년대에 들어서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오. 네.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스윙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죠. 전쟁이 터졌으니까 경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밥이라는 이제 스타일이 나오게 돼요. 비밥. 네, 비밥. 그래서 캄보 밴드라고 해서 소규모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 3명에서 5명 사이 정도. 그래서 옛날에는 같이 뭔가 딱딱 정해져 있고 사람도 많았는데 사람 수가 줄었으니까 해야 되는 역할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많았으니까 내가 좀 뒤에 숨어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들을 많이 펼쳐놓는 거죠. 그래서 즉흥 연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 뮤지션의 솔로가 정말 중심이 되고 어. 연주 테크닉이 엄청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연주자들끼리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지. 배틀. 그렇지만 뮤지션들은 재밌지만 대중들은 뭐 하는지 알까요? 아. 우리끼리는 너무 재밌어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데 쟤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 그럼 뭔가 외면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완전 네. 저끼리 뭐하노? 비밥 재즈는 뮤지션들은 너무 열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약간 연주자들 자신들만의 음악으로 세계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스윙 재즈가 대중화된 재즈라면은 비밥은 좀 반대네요. 네, 그게 좀 예술적인 면으로 좀 발전하게 되게 만드는 계기가 비밥 재즈. 비밥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정확하진 다들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보통 아까 말씀했던 두비두밥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두비두밥.
수비두바 그런 거. 네. 뭐 두비도바도바도바비다도바도디디도 이런 거 하잖아요. 자꾸 우리 향원이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양민학살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흥겨워서 네. 연주할 때 막 사람들이 흥겨워서 내는 그런 이제 의성어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비밥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찰리 파커. 찰리 파커. 기존의 음악의 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분은. 정말 자유롭게 연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이 따라하고 모방하는 저희에게는 좀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되게 천재성이 네, 엄청났다. 정말 천재성이 엄청난 분이고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화 버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에 또 나오는데 처음에는 찰리 파커가 이렇지 않았어요. 아. 올라왔는데 좀 별로였는 거예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드러머 조 존스가 연주를 하지 않고 자기가 치던 심벌을 갑자기 탁 빼서 무대 위에 던져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려가라고. 너무 약간 무섭지 않아요? 저로 따지면 그거네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PD님이 원고를 탁 던지시면서 그렇죠. 내려와. 원고를 던지거나 마이크를 끄는 거죠. 어머. 아니 근데 심벌을 던지면 이게 소리가 엄청 커서 완전 분위기가 팍 그거죠. 쨍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사건을 이유로 안 보이게 됩니다. 그가 갑자기 탁 사라져요. 찰리 파커가 갑자기 사라져요.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괴물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찰리 네. 파커로 등장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래서 비밥의 창시자. 이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약간 정리정돈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이제 어떻게 돼요? 편해져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 그죠? 그래서 차분하게 바뀌는 모던 재즈 시대가 옵니다. 네, 그래서 50년대에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재즈 스타일이 나오는데 쿨 재즈랑 하드밥이라는 재즈 스타일이 나오는데 네, 쿨 재즈는 쿨은 말 그대로 뭘까요? 되게 시원한. 네, 시원하고 좀 멋있고 그리고 즉흥 연주보다는 좀 차분하고 좀 절제되어 있는 그리고 좀 짜여진 뭐 편곡이라든지 좀 선율적 그래서 영화 음악에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95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더 재즈 스타일이 나오는데 하드밥이라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하드밥. 네, 이 스타일들은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즈라는 음악은 좀 기존의 것에 반발하기보다는 더 발전적인 것을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 속에 만들어져 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세상하고 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쿨 재즈가 약간 백인 재즈에 가까웠다. 물론 다 하죠. 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백인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쿨 재즈의 어떤 인기에 자극을 받아서 좀 탄생하게 된 네, 흑인 뮤지션들이 만든 모던 비밥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어떤 가스펠적인 요소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리드미컬하고 펑키한 그루브가 특징입니다. 펑키. 네, 그리고 4에서 5중주가 주류를 이루고 관악기가 이제 프론트 앞에 서는 경우가 많고 피아노 트리오가 이제 리듬 섹션 그리고 리듬 섹션 주자들에게 솔로의 기회도 엄청 많이 주는 네, 그런 이제 하드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역사에 또 빠질 수 없는 존 콜트레인이라는 이제 색소포니스트가 나오는데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곡이 정말 재즈의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존 콜트레인도 저는 앨범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곡을 듣는 게 아니라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는 거를 재즈를 알고 싶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찰리 파커 이후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1955년에서 1960년대 사이의 음반들이 좀 다 명반이 되게 많아서 궁금하시면 그 시대에 나와 있는 명반들 좀 찾아보셔서 아무거나 들으셔도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괜찮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1960년대로 넘어와서 보사노바라는 걸 드디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네. 보사노바. 아까 이거 좋아요 하셨던 네, 그 보사노바. 아까 조식 플라이 미 먹을 때 투 더 문 나오는 들을 거. 때. 네, 브라질에서 넘어온 이제 음악입니다. 이 보사노바라는 게. 네, 뉴 웨이브, 새로운 경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보사노바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보사노바 리듬이 또 저희가 연주할 때 많이 하는 게 재즈가 갖고 있는 그런 스윙 리듬이랑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해보면. 네.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게 확실히 멜로디 위주예요. 멜로디 위주. 그리고 계속 반복이 돼요, 리듬이. 그러니까 좀 쉽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재즈와 이제 대중과의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 보사노바 때문에 좀 좁혀지게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사노바가 엄청 유행을 많이 당연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접목해서 재즈 스타일들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스타일들이 뭐 소울 재즈, 뭐 프리 재즈, 모달 재즈, 뭐 여러 가지 재즈의 스타일들 또 나오게 됩니다.